아마 창녕에 있는 가야를 함락시킨 것도 거칠구가 제일 앞에 있는 걸 보면 아마 동시대에 아마 같이 서진 정책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의 의문점은 고대 안에 이 지역 역사 안에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아주 고대 역사에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난 뒤 안용복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뭐 1670년에서 80년쯤 되는 아마 그 시대에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지금 부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쪽 남동쪽에 지금은 기장미 쪽으로 아마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인데, 아마 전직은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동네 일원에 있던 군대에 편입되어 있던, 요즘 얘기하면 일반 사병이었어요. 요즘 얘기하면 아마 하사나 뭐 중사쯤 되는 이런 류의 이제 계급을 가진, 하청 계급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본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임진왜란을 겪고 거기에 이후에 이제 그 사명대사가 일본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외관에다가 그 외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 함부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사절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대거 수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아마도 거기에는 에도 시대에 내부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패권 싸움이 이제 극렬하게 일어났는데 겨우 이제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패권을 잡아가지고 통일을 안정화되어 있는 기반에 조선과는 굉장히 평화조약을 수행을 해야만 되는 시대였어요. 거기 일본에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조선의 신경을 안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명이 일본을 사절단을 데리고 건너와도 극진히 대우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우해서 뒤에서 조선에서 혹시 감정을 가지고 명나라를 끌고 오거나 해서 뒤에서 후미에서 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극진히 대우해서 포로도 순수하게 내줍니다. 아마 뭐 흔히 사람들 역사 안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욕간 뭐 도술기도 좀 있다 하고 방에 저 사명대사를 가다 가지고 불을 막 떼는데 철판에 그에다가 막 땀을 흘리는데 막 냉장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도술을 부렸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도 우리 어릴 때는 선생들이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고 그분의 그 어떤 인품이나 명성,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에 침략을 했을 때 그분이 가지는 그 소위 불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호국 불교를 부르짖으면서 의병 활동을 했던 부분을 상대의 적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높이 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조선 불교는 고려 불교와 달리 상당히 이제 고려 불교가 이후에 탄압을 받고 조선 뭐 중초기까지 엄청난 불교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불과 교종을 강제 통합을 시킨다든지 뭐 세종이 뭐 다 잘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불교를 탄압한 가장 왕성하게 불교를 조졌던 그런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 뭐 여말이라고 그러죠. 고려 여말 선초, 그러니까 조선의 초반기와 여말에는 불교의 고성들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도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역사 안에 그런 걸 많이 숨기는데 사실상 보면은 우리 고문은 고종교의 오래된 이러한 중요한 서책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 문헌들은 사실은 보면 일본으로 거의 한 80%에서 90%다 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걸 부정하고 싶겠죠. 다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악하게도 그런 그 문헌의 실체를 다 숨겨서 그렇지 사실 확인하면 거기에 미미하게 그런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그걸 가지고 가지고 이제 판각을 하거나 해서 책을 찍어내니까 이를테면 서책을 가져오면 그 서책을 목판에다가 붙여서 판각을 하거든. 그러면 글씨는 다소 좀 변형되더라도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찍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책을 누가 출판했는가만 바꾸면 그 책이 본래 어디서 왔는가 흔적은 없어지고 내가 지금 판각한 역사만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의 교묘한 위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뭐 한 2줄도 안 갔는데 이 긴 얘기를 해가지고 한 3시간 해야 되겠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순원이 아니고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우선이 이제 막 일본 사람들이 그 기장 쪽까지 말이죠. 부산 근처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이 부산에 있던 어부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배를 쫓아갑니다. 우선 먼저 항의를 합니다. 동백성 근처에서 항의를 해서 당신들 여기 우리 영해에 해적도 아니고 고기 잡으러 왔으면 여기 우리 영토니까 오면 안 된다. 이래 얘기를. 그때는 대마도도 어찌 보면은 영토에 있어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미 우리가 거기까지 뭐 부속성까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아니니까 거의 방치해 있었고, 다만 이제 거기에 외교를 할 때 늘 거기에 거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대마도의 주요 이제 먹고 사는 방식이 무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거점을 우리 외관에 부산에 있는 초량에 있는 그 외관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따라 쭉 안으로 올라가면은 칠곡에 있는 외관까지 이렇게 중부 내륙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저기서 교환하고, 남부에서 있는 물자는 여기서 교환해서 그렇게 이제 가져갑니다.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임진왜란의 문헌을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잠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내용도 그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울릉도까지 쫓아갑니다. 배는 일본 배는 울릉도까지 가고,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뭐 몇 날을 쫓아갔겠죠. 쫓아가서 이제 그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거칠게 이제 항의를 하고, 또 일본말로 사실 똑똑했겠죠. 정확하게 뭐 아주 정확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뭐 해치고 싶어도 거의 그때는 해적 수준이었거든. 자, 어부들이 해적 수준이었는데 조선 영토에 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 해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안용복이한테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뭐 또 언어가 유창해서 뭐 거의 뭐 반죽여 놓고 이런 이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을 이제 납치를 해갑니다. 독도 근처에서 또 이래 돌아서 이제 독도까지 갔겠죠. 그래서 독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놈들이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주에게 데리고 와서 여차 그래서 이래 이상한 놈이 앞뒤 전으로 저것땅이라 그러면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조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는데 이놈만 유답 저거 영토에 오면 안 된다고 지랄을 하는데, 이 새끼 잡아왔습니다. 이거 완전 조조주의소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아주 똑똑하게 이 왜 조선의 영토인지를 역사적 인식하고 모든 일을 쫙 얘기하는 이 사람이 움찔움찔한 거죠, 관리들도. 그래서 관련된 문헌들을, 일본의 문헌들을 가져오라고
이 얘기에서 좀 해보니까 지금 다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관리에게, 영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얘기를 더 여기에 자필로 써주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안 가겠다고 아예 써줍니다. 그걸. 대마도쯤 오는데, 그러니까 총 기간은 한 6개월쯤 걸리는데 이 사람이 대마도쯤 와서 대마도 영주한테 잡혀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먼저 가가지고 그걸 아마 뺏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사실 정보가 지금처럼 뭐 빠르지는 않지만은 전혀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교류라는 게 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정보를 압니다. 조선 사람이 거기 붙들려 간 것도 알고, 누가 붙들려 가지고 한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알고, 조선 정부에 바로 보고돼 가지고 한양까지 보고 다 됩니다. 그래 오자마자 이 사람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부산포에서 잡아가지고 감금을 해서 옥살이를 시키는데, 그래서 취조 과정 내용도 이제 실록에도 조금씩 있어요. 나도 따로 찾아봤는데 해보니까 아주 뭐 앞뒤적으로 얘기할 거고, 내가 가서 뭐 그쪽에 모 씨한테 뭐 요즘 여기 모 시장한테 말이지 따졌더니 이 사람이 결국 내 말 듣고 수긍하고 저끼리 확인해 보더니 앞으로 침략 안 하겠다고 거기까지 다 써줬는데 이놈 새끼들이 대마도쯤 오니까 원놈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 이래 얘기하니까 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이제 임금에게 이 사실까지 이제 보고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살짝 옥살이를 좀 합니다. 기간을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몇 년이 이제 지납니다. 지는데 그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띵 받쳐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일본군들이 계속 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진해서 요즘 여기 지금 독도 수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심해서 같이 민간이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근대 독도 수비대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던 주민들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관리 옷을 이제 지어서 훔쳐서 입고,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이제 사신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잡아왔던 그놈이네. 지금은 관리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놈 거기 위해서 뭐 조선에서 벼슬을 했나? 근데 그때도 역시 정부는 빨라요. 금방 들켜요. 금방 들키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똑같이 그때 뺏겼으니까 다시 써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강력하게 그것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엄청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아마 다혈질이고 논리적이고 정의롭고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무인이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벼슬은 뭐 못했지만 아무튼 저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주 당당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 넘어왔는데 조선에서는 이 사람을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후에도. 근데 나는 언제 이 사람을 알게 됐냐면은 일본의 그 책 고서적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쫙 계속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저놈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 문화재는 대부분 약탈 문화재예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99%가 약탈 문화재라고 보면 되니까 그들은 중요한 걸 모르니까 대체로 그냥 저인방식으로 마치 그물에 걸리는 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가면은 조선책을 가지고 가면은 그 비용이 서책 몇 개만 팔아도 1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합천해인사 아니면 내륙 깊숙이 남원까지 왜군이 쳐들어오고 말이죠. 약탈 왜적들이 들어왔던 실록의 근거들이 거의 1년에 2번, 3번씩 있어요. 쫙 보면. 그러면 이제 고려 여말에 조선이 들어서고 이성계가 쿠데타하기 이전에도 이 남부 지역 해적들을 무치르로 이성계가 이쪽으로 출도해가지고 다 작살내요. 그런 흔적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합천해인사까지도 틀렸습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절에 들어가서 절의 서책을 훔쳐요. 그게 돈이 되니까. 당신 지식을 훔쳐서 가면 그 부분은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불교의 아주 대단한 국가예요. 불교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니까 거기는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정보, 즉 학문을 체계적으로 남의 정보를 훔쳐와서 잘 관리했던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조선 중후기에도 아직도 끌고 가도 남아 있었던 것이 조선의 불교에 관한 서책이에요. 그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대체로 보면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본에 딱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안에 서책을 각 대학별로 쫙 해서 막 보는데 맨날 며칠을 하고 나는 막 회사 퇴직하고 매달려서 정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안용복에 관한 책이 일본에서 출판됐어요. 조선에서는 안 됐어요. 조선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 안용복의 얘기가 출판되는데 아마 거기서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가 불이 나게 사전 전시 정부를 사후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대사를 일본에 이제 파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견해서 그들이 조선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학식에 대한 그 우월성 뛰어나니까 설득력도 그렇고 완전히 사람이 거의 이거는 스님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사 같은 그런 언변과 설득력, 그 다음에 그 불교 국가에서 그들은 또 숭배하는 게 있어요. 스님에 대한 그 고성과 그때 이어른이 연세가 그때 많았습니다. 서산의 제자이긴 해도 그 당시에 다 서성이라고 그래 말이야.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 21살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던 조선 사람의 그 풍부한 학식과 인품, 그 엄청난 외모에 이런 것들에 기가 눌러가지고 그 가졌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도 않은 어부 안용복이 그런 행세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막 유식한 말을 막 때려 쓰고 막 앞뒤전으로 막 토론을 하면은 일사천리로 막 박살내 부리고 아주 막 품위 있게 행동하고 고기 잡는 어부가. 그래서 일본의 이제 특정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부로 위장하고 조선의 특정한 그 선비가 어부로 위장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국가 외교적 관련된 문제 같으면 이게 국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제 위장해서 들어보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정도로 아주 격이 있고 그래요. 그 내용 안에 이제 나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몇 장을 캡처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니까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이제 일본어라고 할 거 없죠. 그건 다 한자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때까지 우리가 각각 우리 말로 해석하고 우리가 읽는 방식이 있고 그들이 읽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자 인식하고 있는 뜻풀이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안용복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있다가 이제 1909년도에 아마 이제 그 일본 사람들 그때부터 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한일합방이 있고 강제조약이 있고 이제 국가를 점령했으니까 이놈들이 이제 저거라고 울릉도에 가고 이놈의 새끼들 너
우리나라가 다 뺏었으니까 빨리 땅바닥에 기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 다 내놔라. 군수가 뺑 돈 거예요. 뺑 돌아가지고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갖고 거기에 빨리 이제 장계를 씁니다. 보고서를. 그리고 고종한테 보고서를 쓰는데 그 내용 안에 처음 이제 독도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 전까지는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그 고종한테 편지를 쓸 때 독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는데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독도라는 이름 그렇게 저 섬이 불립니다. 대충 이제